결혼 생활 오래 해오면서 한쪽은 내가 돈만 주는 기계야 하는 서운함을 토로했고, 다른 한쪽은 그럼 나는 집안일만 하는 기계야 하며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사실 둘 다 억울할 수 있지요. 문제는 그동안 한쪽이 평생 직장 일만 도맡아 왔고, 다른 한쪽은 전업주부로 지내왔는데, 이제 밥 차리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바람에 마음이 단단히 흔들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 그럼 각자 돈 벌고 집안일도 반씩하자 하고 선언했다는데, 과연 어떤 심정이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 요즘도 흔치 않은 듯 하면서도 의외로 종종 들립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사정 들어가면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서 한쪽은 나를 돈 찍어내는 기계로만 보는 거 아니야 하고 삐치고, 다른 한쪽은 집에서 일하는 게 왜 쉬워 보이냐 하며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잘 보면 둘 다 억울하고 서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 크게 폭발하면 뒤늦게 서로에게 소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댓글들 보면 어떤 이들은 부부라는 게 결국 서로 노력해서 함께 잘 내주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내 권리만 찾다가는 결국 서로 가진 복마저 다 날아간다고들 하십니다. 또 누군가는 아이도 하나 키웠는데 밥까지 제대로 못 해주면 너무한 거 아니냐? 자녀가 많아도 힘든데 하물며 하나라면 더 그렇지 않나 하고 고개를 갸웃하기도 하셨고요. 가만 보면 맞벌이건 전업주부건 서로 이해와 존중이 없으면 참 꼴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어떤 분은 전업주부로 지내면서도 평생 아침 저녁 꼬박꼬박 챙겨주니 지금은 남편이 늙어서도 전문직을 놓지 못할 만큼 기운이 펄펄하시더라고 부러워하시기도 합니다. 서로 대우해주고 보살펴주면 그만큼 돌아온다는 거죠. 또 다른 분은 직장 생활이야말로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출퇴근마다 남 앞에 고개 숙이고 눈치 보는 게 일상이다. 그래서 전업주부가 부러울 때가 많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밥을 지어주는 일이 힘들어도 밖에서 번듯하게 돈을 벌어오려면 훨씬 더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어떤 사례는 결혼 초반에는 집안일이 적성에 맞다며 아예 직장을 때려치운 뒤 전업주부로 살겠다고 선언했는데, 정작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외식과 배달에만 의존하고 청소도 설거지도 내키면 하고 말고 택배는 사들여 놓고 뜯지도 않는 물건이 쌓이는 시기여서 남편이 지쳐버렸다고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집 남편 자랑까지 듣다가 서러운 마음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내가 정말 돈만 주는 기계인가 싶어 화가 난다는 이야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듯합니다. 그렇다고 전업주부가 편하기만 한 건 또 아니죠. 집안에 하루 종일 있으면 그 나름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부가 서로 한마디씩 고마움을 전해주고, 내가 밖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당신이 집 지켜주니 든든해, 이런 소소한 말이 오가면 훨씬 나아지는 법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왜 밥도 안 해주냐, 뭐가 그리 힘드냐,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전업하자고 했느냐, 이런 식의 다툼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사연자분은 그냥 참지 않고 마음을 확 정리하셨다 합니다. 밥 차리기 싫다고 하면 내가 더는 외벌이 안 한다. 우리 각각 돈 벌고 집안일도 똑같이 나누자. 왜냐하면 내가 더는 돈만 주는 머슴살이 하기 싫다 하고 선언해버린 거죠. 이 상황에서 배우자가 그럼 나는 집안일 기계냐 하고 대꾸했지만 사실 둘 다 기계가 되고 싶진 않잖아요. 두 사람 다 사람답게 살려면 결국 역할 분담을 서로 존중하며 해야 하는데 그게 무너져 왔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 아침 한 끼 못 차려주고 평생을 살았다면 문제 있는 거다. 나도 여자지만 밥 차려주는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분개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돈 번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 그저 외부에서 월급이 술술 나오는 게 아니다. 내 월급의 소중함이 어느 정도인지 아내도 한번 직접 겪어봐야 한다며 맞장구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도 마음이 멀어지면 남이다. 받기만 하려 들면 결국 혼자 남는다고 단언하시는 분도 있었고, 가장의 무게를 너무 쉽게 생각했나 보다. 늦게라도 저축이며 지출이며 따져보기로 한 건 잘한 일이라고 응원하시는 분도 계셨지요. 듣다 보면 사람마다 경험과 생각이 달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만, 공통적으로 부부끼리 마음이 떠나기 전에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일치하는 듯합니다. 과연 이제 각자 번다고 선언한다면 그 집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까요? 아내 입장에서 아침밥이 힘들고 살림이 버겁다면 밖에서 버는 고충을 잠시나마 체험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직장이라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이 정도면 집안일이 차라리 낫겠다 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혹은 가만 내게도 경제활동이 잘 맞을 수 있겠는데 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가족에게 기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댓글을 보면 결혼 생활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기본이며 한쪽이 전적으로 맡은 영역이 있다면 그 가치를 알아주고 고마워해야 한다. 집안일도 직장일도 결국 일인데 서로 무시하며 자기 것만 힘들다고 하면 다 같이 무너진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전업주부로 있든 맞벌이를 하든 부부가 서로 역할 배분을 잘하고 고마워하면서 지내는 거겠지요. 밥 뭐 더더먹고 야근만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는 상황을 오래 참은 사연자분이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어떤 분은 또 자기만 편하려고 살다 보면 복도 다 달아난다. 남편이 있어야 편하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는다 하셨는데 정말 그렇지요. 살다 보면 건강이며 일자리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안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건데 어느 한쪽이 희생만 계속하면서 보답조차 못 받으면 내가 왜 이래야 하나 생각이 들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부부에게 남은 길은 둘 중 하나겠지요. 진짜 갈라서든가 아니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맞춰가든가. 어쨌든 사연자분은 선언까지 하셨으니 아내 입장에서도 아이고 이제 내 생활도 바꿔야 하나 생각이 들겠죠. 어떤 집은 이런 과정 거치다가 더 단단해져서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이미 너무 늦어 마음이 돌아섰다면 결국 헤어지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너무 한쪽이 당하기만 하다 보면 가족에 대한 미련까지 다 버리고 나중엔 혼자 편히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도 초반에는 자녀 생각에 참고 살지만 자녀가 크고 나면 더 답답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괜히 양쪽 다 상처만 키우기 전에 빨리 솔직히 대화해보는 게 낫다는 거죠. 오늘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혹시 가족 내에서 나는 돈만 벌어오는 기계인가 나는 집안일에 치여 사는 기계인가 하며 고민해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가슴 터놓고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린 사람이지 기계가 아니다. 그러니 번갈아 도와주고 함께 고생도 나누자. 돈도 함께 벌고 집안일도 반씩 맡아서 공평하게 해보자. 혹은 전업주부로 하기로 했으면 서로 최선을 다하되 그 가치를 인정하고 챙겨주자. 이런 식의 대화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면 한쪽이 먼저 미안하긴 했는데 하는 태도로 다가가도 또 다른 쪽에서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욱하곤 하니까요. 그래도 문제는 대화로 풀 수밖에 없고 상대를 배려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결국은 제일 큰 힘을 발휘하는 법이라던데 우리 사연자분도 그동안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너무나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아침밥 아닐까 싶어요.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사람에겐 집에서 먹는 따뜻한 한 끼가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채우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오늘도 힘내세요. 수고 많습니다 하는 마음이 밥상 위에 담겨 있으면 직장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나는 왜 이러고 사나 하며 궁지에 몰리는 거죠. 반대로 살림하는 분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허리 펼 새 없이 일하는데 왜 그 노고는 모르냐 하고 섭섭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로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을 이제야 꺼내기로 했다면 이왕 하는 김에 끝까지 솔직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이런 부분이 서운했다 식으로요. 현실적으로 돈을 각자 번다 해도 가정이 평화로워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밖에서 일하는 고통도 크지만 집안일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면 사이가 개선될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서로 현실을 깨닫고 한 발씩 물러서거나 앞으로 나가야 계속 울분만 쌓는 삶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은 서로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같이 늙어가며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한쪽이 날개를 뜯어 간다 등의 짐만 늘린다고 느끼면 그게 얼마나 참담할까요? 오랫동안 불만을 사겨왔던 분이라면 이제라도 뭔가 확실히 바꿔야겠다는 결심이 생길 만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각자 버는 방식을 내놓으셨겠지요. 이제 이 과정을 통해 정말 서로가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던 걸 확인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고 만약 끝내 소통이 안 된다면 방법이 없는 거겠지요. 댓글 중에는 아주 단호히 이혼이 답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제대로 거울 치료해야 한다. 돈 벌어보지 않은 사람은 직장인이 무슨 고생을 하는지 결코 모른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깥일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뜻이겠지요. 반면 어떤 분은 그래도 오래 산 부부인 만큼 마음 편히 대화하면 살아갈 길이 있다.
밥이 문제라면 그 밥부터 정성껏 해보면서 불편함을 하나씩 지워 나가자 하고 유연하게 풀어 가길 권하기도 합니다. 결혼하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쉬운 길은 없어도 노력해볼 가치는 있지 않겠냐는 거죠. 물론 사람이 제각각이라 누구 말을 옳다 그르다 가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사연자분도 한번 결단을 내리셨으니 그 후에는 어떻게 상황이 변해갈지 궁금하네요. 혹시나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집도 딱 이 상황이다 싶다면 부디 한 걸음 물러서서 서로를 돌아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 못 살겠으니 차라리 바깥일이든 집안일이든 공평하게 체험해 보자고 시도해 볼 수도 있지요. 어느 쪽이든 그 의도가 내가 이만큼 힘드니 당신도 똑같이 고생해봐라 하는 복수심이 아니라 나는 이런 점이 힘들었고 당신도 힘든 부분이 있었겠지. 이제 우리가 진짜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방향이라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서로한테 상처만 주다가 끝내 지쳐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 갈림길에 선 부부들에게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할 겁니다. 나이 들어 뒤를 돌아봤을 때 함께 살아온 세월은 남습니다. 이왕이면 그 세월이 상처보다는 추억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대화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전업주부로 살려면 최소한 밥 한 끼는 제대로 차려주자 외벌이라고 해서 집안일 전혀 안 도우면 안 된다. 그래도 서로가 조금씩 배려해야 한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조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연자분 말처럼 내가 돈만 주는 기계냐 하고 울분토하는 분들은 정말 오래 참고 참다가 한계에 다다랐기에 그런 말을 뱉는 거고요. 반대로 그럼 나는 살림하는 기계냐 하고 반문한 배우자도 속사정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초장에 서로가 힘드네 도와줘 하고 솔직히 털어놓고 그래 시간 될 때 바꿔서 해보고 나눠서 하자 했으면 좋았겠지만 인생이 늘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도 생각이 복잡해지실 것 같습니다. 누구 말이 더 맞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 우리 집 사정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지요. 그러니 부부가 함께 용기 내서 대화해 보시길 그리고 이미 폭발했다면 뒤늦게라도 최대한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평생 돈 벌어왔는데 최소한 밥 정도는 얻어먹고 싶었고 무시당하지 않길 바랐다. 그게 안 되니 이제 각자 하자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셨다고 하니 상대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한편으로 집안일 기계라고 불리던 쪽도 평생 밥하다 보면 내 삶은 뭔가 허전하게 느껴지고 내 의견이 무시당하는 듯한 서운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각자 버는 시스템을 통해 경제적 자립도 해보고 아울러 가정일도 조금씩 나눠서 하면 서로가 새로운 기쁨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사연자분의 결심처럼 한 번쯤 제 역할을 바꿔보고 역할을 반씩 나눠보는 건 꽤 큰 도전이지만 어쩌면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선언하셨으니 이왕이면 꼭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 이후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도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남들 말로만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데 돈 벌기는 또 얼마나 힘든데 떠들기보다는 서로 체험해보고 납득하는 게 빠르니까요. 댓글들에선 잘했다,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 결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결국 안 좋게 끝난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구 말대로 될지는 두 사람이 행동하는 데 달려 있겠지요. 너무 늦었다 싶어도 조금 더 배려해서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사연을 나눴는데요. 결혼 문제, 부부 문제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계기로 서로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진짜로 들어봐야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다시 떠올리자는 거죠. 받은 만큼 돌려주고 최소한의 배려에 대한 예의를 잊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좀 더 화목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혹시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이 사연을 통해 스스로와 배우자의 입장을 진지하게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힘든 점을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각자 길을 가게 될지 결국 두 분이 내릴 결정이겠지요. 다만 내가 돈만 주는 기계였나 그럼 난 살림 기계였나 하는 날 손말들 뒤에
사실은 따뜻한 밥상과 존중 한마디가 정말 간절했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건정맨이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듣고 계신 분들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셨을 텐데요. 그래도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는 대화와 배려가 꼭 필요하다. 다른 어떤 방법도 이걸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진리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모든 가정에 진솔한 대화와 따뜻함이 넘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